7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이번 강의가 저희 나나이듀의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 강의 때 강조했던 내용을 잠시 짚고 본격적인 강의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강 강의 과제였던 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기 기억나시죠, 다들? 프로필 제일 첫 문장을 작성해 보는 것이 과제였는데 다들 첫 과제여서 그런지 아니면은 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고 낯설었던 작업이어서 그런지 과제를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다들 잘 해내신 것 같아요. 피드 디자인도 조금씩 다 수정이 되면서 지금은 아예 피드 자체가 몰라보게 바뀐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나름 이제 그게 첫 시작이고 또 첫 걸음을 떼신 거라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5강 때 강의를 했던 것이 바로 인스타그램 공구 그리고 판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판매를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찐팬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차별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품의 스토리를 입혀보기를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 5강 과제 역시 내 물건의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것이었는데 사실 제품에 내 이야기를 입히는 일이 한두 번 만에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몇 번 이제 글을 써보고 계속 반복을 해야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제품에 내 이야기를 입힌다는 게 좀 어색하고 힘든 작업이겠지만 그것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일반 과제를 해내신 것처럼 다들 잘 하시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는 퍼스널 마케팅에 관한 강의입니다. 첫 강의를 시작으로 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또 생각을 하면서 또 피드도 조금씩 계속 수정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아주 피드 자체가 너무 많이 변하셔서 한 번씩 피드백 하려고 들어갈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수정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이제 나라는 사람을 이제 브랜드화하는 작업을 해야겠죠. 사실 퍼스널 브랜드의 목적은 고객이 가진 문제 그리고 고객이 얻고 싶어 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퍼스널 브랜드의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이 바로 세스 고딘. 저희랑 조금 인연이 있죠. 이 보랏빛 소가 온다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마케팅에 정말 유명한 그루죠. 이분이 보랏빛 소가 온다 말고도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셨는데 그중에 마케팅이라는 책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언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바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판매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소수의 사람만이 나의 고객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말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브랜딩하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우선은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된 분들의 사례를 먼저 몇 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분을 뽑아봤거든요. 먼저 이분은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퍼스널 브랜드의 독보적인 존재죠. 바로 백종원 님이신데 이분은 전문 요리사가 아니에요. 요리 사업가로 활동을 계속해서 자기 영역을 넓혀가고 계시고 그동안 쌓아온 지식을 이제 일반 사람 특정 타깃이 아닌 그러니까 일반 영세상인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한테 전수하면서 시장 상권이나 농가 살리기에 앞장서고 계신 분이죠. 사실 요알못도 백종원 레시피만 따라하면 어떤 요리든 웬만한 요리는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리시면서 최대한 쉽고 빠르게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 매체를 통해 알리신 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백종원 레시피 자주 이용하거든요. 어,
최근에는 이분이 그 골목 식당에서 극찬을 했던 돈가스 집이 있었어요. 근데 워낙 극찬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님이 너무 많이 몰렸고, 그 같은 시장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돈가스 집을 이제 퇴출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백종원 님이 그분이랑 이제 동업을 하면서 제주도에 가게를 내주셨죠. 그래서 또 골목 식당을 보면 그 백종원 님이 사비로 뭐 인테리어를 해주는 모습도 가끔 이제 볼 수 있고, 방송에 비춰지는 이런 백종원님의 모습은 항상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백종원을 능가할 사람은 이 분야에 없다, 비교 불가다 라는 이야기에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분야에서는 이분이 독보적인 브랜드가 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면서 담백한 브랜딩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계신 드로우 앤드류님이죠. 어려 보이는 외모와는 틀리게 이분이 30대시거든요. 30대인 앤드류님은 그 밀레니얼 세대를 대표해서 하고 싶은 말은 당당히 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제가 앤드류님 강의를 실제로 가서 2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방송을 통해서 보면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분이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 노력하거든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이 안 되는데도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엄청 고민을 하셨고, 실제로 팔로워 1000이 되기도 전에 이분은 자기가 가진 그런 재능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뭐 유튜브, 인스타, 그리고 강의도 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드로우 앤드류라는 인플루언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앤드류님 강의 영상을 아주 짧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1분 35초 정도의 영상이니까 잠시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래요. 저작권 문제로 풀 버전은 제가 보여드릴 수 없고 아주 짧게 편집을 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일단 드로우 앤드류님 영상 잠깐 볼게요. 인스타그램이 저의 시작이었죠. 거기서 많은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확장했고 또 더 많은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블로그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책도 씁니다. 어저께 출판 계약하고 오거든요. 내년에 나와요. 깨알 홍보. 나도.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플랫폼을 확장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익숙한 플랫폼에 머물고 싶거든요. 다들 그렇죠. 나 블로그만 했었는데, 나 블로그만 잘하는데 나 유튜브를 어떻게 해? 나 인스타그램만 할 거야. 인스타그램이 제일 편해. 그 유튜브 안 하고 블로그 안 하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소셜미디어라는 플랫폼을 다양하게 확장을 하고 나니까 어떤 걸 배웠냐면, 콘텐츠가 더 이상 이제 좋아요 수나 조회수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게 됐어요. 저는 더 이상 조회수나 좋아요를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지 않아요. 소셜미디어는 저한테 저의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고, 그리고 내 가치가 세상에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는 도구인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꿈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궁금하시죠? 영상을 잘 보셨나요?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이게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서 화면이 좀 고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앤드류 님이 이 영상에서 강의를 하신 게 난생 처음 한 강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엄청 긴장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많이 떠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어떤 다른 매체에서 강의를 하는 모습과는 이제 완전 느낌이 틀리죠.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도 계속 휴대폰을 보시잖아요. 거기 대본이 적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앤드류 님도 첫 강의는 이렇게
다소 부족한 면이 많았어요.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실제로 제가 영상을 조금 잘라서 편집을 했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엄청 더 긴장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지금은 어떤 일을 해도 낯설고 부족하고 나는 못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앤드류 님도 계속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된 거지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다는 걸 또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 멋진 영상이 있는데도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오늘 준비를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앤드류님께서 플랫폼을 확장하면서 자신의 꿈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앤드류님께서는 플랫폼을 하나 둘 확장하면서 그때부터 퍼스널 브랜딩 코치라는 브랜드를 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꿈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점점 실제로 그 퍼스널 브랜딩 코치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시고 브랜드를 확장해 나가시면서 원어원에서 강의도 하시고 1대1 피드백도 하시고 점점 더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시고 계시죠.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하나 더 개설하셨더라고요. 그 마세스비라고 마이쉐이프 스페이스라고 이 채널 2개가 다 실버 버튼을 받으셨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어쨌든 드로우 앤드류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또 최근에는 퍼스널 브랜드 코치가 아니라 앤드류의 브랜딩 노트라는 또 새로운 컨셉으로 브랜딩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감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정말 풀어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드로우 앤드류님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바로 유튜버로 너무 유명하신 신사임당님이죠. 사실 신사임당님은 유튜버로도 유명하시지만 스마트 스토어 창업 관련해서 본인이 가진 찐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신사임당님 유튜브도 제가 구독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신사임당님께서 하시는 강의도 들었었는데 정말 찐이라는 것은 이럴 때 하는 표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가진 걸 다 알려주려고 정말 노력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유튜브에 업로드할 영상 하나를 촬영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조사를 많이 하고 대본 작성 그리고 기획까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사람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막 체계적으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나는 영상 편집을 잘하는 편이 아니다. 근데 말도 못하는 사람이다. 특별한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이런 방법으로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심어주는 분 같았어요. 진짜 꼼꼼하고 부지런하고 엄청난 노력이 지금의 신사임당님을 있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너무 유명하죠. 3050 여성들의 이제 워너비죠. 김미경 강사님입니다. 이제는 강사라는 호칭보다 MKYU의 학장님 그리고 메가 인플루언서로 불러드리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30년 가까이 강사 생활을 하시면서 쌓아온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들도 충분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자신만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알리고자 엄청나게 노력하신 분이죠. 사실 김미경 강사님이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또 가족 이야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편하게 강의에 녹여내시는 것 같지만 사실 강사 생활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 오고 계신 강사님만의 에피소드 집이 있다고 해요. 아마 이런 에피소드 집 때문에 우리가 들었을 때 그 강의가 편안하게 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노력하고 준비한 결과다. 이걸 보여주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신 점은 만약에 강사님이 오늘 강의 주제가 자존감이다. 그러면 그 강의 시작 전에 누구와 이야기를 하든 스태프들이나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든 어떤 사소한 잡담을 하더라도 그 대화 속에 강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녹여내신대요.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강의 시작 전까지 이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 최근에 그 연남동에 유튜브 생방송 촬영을 갔을 때도 강의 직전까지 혼자서 계속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0년을 넘게 하셨는데도 지금도 정말 노력하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 오기까지 자신은 꽃길만 걷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많으셨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분이기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백종원님, 그리고 드로우앤드루님, 그리고 신사임당님, 그리고 김미경 강사님까지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네 분의 공통점은 바로 진정성, 그리고 노력파라는 것이 바로 네 분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내가 알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뭔가를 알려주고 전달해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진정성,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지금도 계속해서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계신 노력파들인 거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진정성을 느끼기 때문에 굳이 이분들이 나를 알리려고 하기 전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이 먼저 발벗고 나서서 이분들을 홍보해주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서 눈에 띄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해드린 분이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일반인이 이런 어떤 분야를 만들어내서 그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건 사실 솔직하게 하늘에서 별 따기에 가깝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분야에 들어가서 그 분야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브랜딩을 하는 것이 지금은 최고의 방법이다. 나보다 앞서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겁낼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그들이 먼저 개척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분야에 뛰어드는 것도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게 좀 부끄러운 사진이긴 한데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분은 너무나도 우리가 보기에는 또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이 사진은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토퍼거든요. 최근에는 아닌데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 보면 책 옆에 항상 이런 토퍼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이 토퍼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 1일 1독을 한다는 걸. 근데 사실 저는 1일 1독이라는 컨셉으로 팔로워가 실제로 많이 늘었고, 많은 사람들과 인스타그램에서 소통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제 입으로 저는 1일 1독을 합니다. 저는 하루에 책을 한 권을 무조건 읽습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책을 어떻게 하면 많이 읽을 수 있을까 고민했고 조금 더 많은 책을 더 다양한 책을 읽고 싶어가지고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든요. 나만의 기록으로. 근데 그건 제가 읽어서 올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읽고 있거나 아니면 또는 읽고 싶은 책이 있을 때 제가 이제 단순히 책 사진만 올렸던 거죠. 뭐 다 올려서 읽은 책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매일 한 권의 책을 이제 올리다 보니까 그 댓글로 사람들이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으시는 건가요? 1일 1독을 하시다니 진짜 대단하신데요 같은 댓글들이 조금씩 이제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점점 이제 1일 1독 하는 사람이 좀 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딱 생각을 했던 것이, 이왕 이렇게 된 거 1일 1독으로 브랜딩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인스타그램 프로필도 1일 1독으로 바꿔버렸고, 이런 토퍼를 만들어서 책 옆에 계속 노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그냥 1일 1독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1일 1독을 하기가 저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1일 1독을 하기로 이제 브랜딩을 해보자 이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이제 속독법 공부를 이제 집중적으로 했고 그래서 책을 좀 빨리 읽을 수 있도록 사실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속도법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계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눈알 굴리는 연습도 막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자기 전에 천장을 보면서 눈알 굴리는 연습도 하고 아무튼 엄청나게 노력해서 책을 지금처럼 빨리 읽게 되었고 그리고 1일 1독으로 이제 컨셉을 잡고 제가 실질적으로 1일 1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책 계정이 자리를 잡으면서 제가 사실상 수익도 많이 창출하게 되었어요. 이게 책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희 퍼플카우에는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 1기 강의에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풀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책 계정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는 사실 제가 좀 2기에 풀어볼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짧게 이렇게 설명드릴 부분이 아니라서 어쨌든 제가 이런 컨셉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수익도 만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제가 부끄럽지만 이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얼마 전에 김미정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퍼스널 브랜딩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매일같이 노력하고 수정하고 행동한 결과다.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독보적인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계신 분들도 사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수정하고 계속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있어야 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틀린 무언가 독보적인 걸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겁부터 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브랜드를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엄청나게 있어 보일 거야. 엄청나게 나를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볼 거야. 라는 착각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퍼스널 브랜딩은 절대로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능력을 주려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행동을 할 때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100%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퍼스널 브랜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걸 통해서 큰 돈도 벌고 싶으시죠?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라는 브랜드가 생기고 점점 더 입지를 굳히고 퍼스널 브랜딩 마케팅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시작이 두려워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런 노력도 행동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제자리 걸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시고 그리고 있어 보이려는 노력. 앤드류님은 있어빌리티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절대 퍼스널 브랜딩은 있어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다 느끼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퍼스널 브랜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계신 분들의 사례 더하기 좀 부끄럽지만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이제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럼 이제 how to 그래서 어떻게 또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나님께서 준비하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나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음악 소리도 잘 들리세요? 오늘은 좀 얼굴을 좀 보면서 사실 좀 교환 좀 하면서 하려고 저는 파일 공유를 했습니다. 얼굴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수장님 웃고 계셔서 너무 좋아요. 제가 목이 좀 가라앉았어요. 3일 전부터 목이 좀 따가워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할게요. 강의 집중도를 또 높이기 위해서 이제 또 한번 깔아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서. 네, 안나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결국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노력파였고 아래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 속에 타인들의 인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특출나게 타고난 영재보다는 평범했지만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자기를 만들어간 사람들의 스토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특히 드로우앤드로 강의에서 컨텐츠를 제작할 때 조회수나 좋아요 수에 집착을 하지 않고 플랫폼을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확장해야 한다라는 말이 이제 공감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오늘이 퍼플카우 1기 나나이듀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잘 듣고는 계시는 걸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행을 해야 하는 강의인데 버겁지는 않으실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눈빛을 보고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퍼플카우 멤버들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셔도 좋겠고요. 지금 이미 판매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판매를 준비 중이시기도 하고 아직 마음은 있지만 피드들이 준비가 덜 된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말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하고 있고요. 잘 될 거고요. 저희는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방향성이 올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찾았고 나를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소개할 수 있다면 이미 퍼스널 브랜드의 점을 찍으신 거죠. 퍼스널 브랜딩을 오픈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자신을 브랜드화하여 특정 분야에 대해 먼저 자신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특정 분야에서 차별화되는 나만의 가치를 높여서 인정받게끔 하는 과정이다 라고 써 있어요. 이건 이제 네이버 오픈사전 찾아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하느냐, 나를 어떻게 인식하게 하느냐 하는 과정을 말을 하는 거죠. 저는 북리뷰 장인이라는 이름을 인스타 팔로우 2,000명일 때 바꾼 것 같거든요. 리뷰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겼고 인친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독서와 글쓰기는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나의 타겟이 출판사를 향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활동을 하니까 출판사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내가 보고 싶은 책 말을 하면 또 주시고 또 무료 협찬이 아니라 유료 협찬까지 팔로우 2,000명일 때부터 받으면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런 활동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신간이 나오면 제 피드에 광고와 소개를 부탁하는 출판사와 작가님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시간 한정되어 있는데 일은 많아지니까 정말 보고 싶은 책 아니면 거절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면의 양식을 쌓으면서 수익 창출도 하니까 좋죠. 그래서 북스타는 어떻게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지는 이제 안나님과 이기 때 자세히 다뤄보려고 해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버니까 지속 가능한 힘도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품인 거예요. 나를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 하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나는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것인지 여기서 난 남들과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라는 상품이 시장성이 있는지입니다. 이렇게 나를 발견하는 과정들과 세상을 읽는 트렌드를 읽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나와 너와 세상을 알아가는 거죠. 재료를 모으고 우리의 재능을 다지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는 독서를 꼭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인스타 시작하면서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지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어쩌다 새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나보다는 자식의 진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현명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일까?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로 지냈지 정작 나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나까지 챙기기에는
인생이 정말 빠듯했어요. 둘째 어릴 때는 아토피가 있어서 애가 긁으니까 잠을 2시간 연속으로 자본 적이 없고 그냥 저는 밥을 오로지 조용하게 앉아서 먹어봤으면 좋겠다. 잠이라도 6시간 내리잤으면 좋겠다. 이런 본능적인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좀 쉬고 싶다 이런 거요. 모든 생각들이 가족에게 가 있으니까 내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것도 모른 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를 살려준 것이 독서였고 살려고 읽었어요. 변하고 싶었고 변화되고 싶었고 뒤치다거리만 하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온전한 제 자신, 제 이름을 갖고 싶었어요. 인스타 하면서 사람들이 내 이름 불러주는 것이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브랜딩은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잘 탐색을 하고 내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이 퍼스널 브랜딩도 잘하더라고요. 자, 퍼스널 브랜딩은 남들이 나를 바라봐주는 이미지를 작업하는 과정이라 했어요. 내가 잘하거나 아니면 잘하고 싶은 분야를 정했다면 이제 그 분야에 관련된 컨텐츠를 쌓아가는 거예요. 컨텐츠 하나하나가 모여 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이것들이 나의 자산이 될 거예요. 컨텐츠가 벽돌이라면 벽돌을 쌓아 온라인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컨텐츠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 컨텐츠 하나하나가요, 앞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결정시켜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와 결이 비슷한 사람끼리, 자기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끼리 붙게 되어 있잖아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나의 영역에서 난 어떤 이미지와 컨셉으로 인식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양한 채널에서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몸값 올리는 퍼스널 브랜딩은 곧 나를 대중화시키는 거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고 결국은 인지도를 쌓아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인지도를 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미디어와 온라인을 이해를 하시면 편한데요. 우린 아이돌도 아니고 배우도 아니고 방송인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중파에 얼굴을 비치는 거는 힘들죠. 평범한 사람이 인지도를 쌓아서 몸값 올리는 대표적인 2가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 쓰기와 유튜브인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좋은 글이 잘 팔리는 세상이 아니라 요즘은 유명한 사람이 글을 쓰면 잘 팔리는 시대가 됐어요.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소개해준 책이 역주행하기도 하죠. 보통 이름 없는 작가 에세이집은 1000부 팔기가 힘들거든요. 1세가 1000부를 찍는데요. 그런데 내 책을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소개를 시켜주거나 내가 인플루언서거나 하면 말은 또 달라지죠. 1000부 팔기도 힘든 세상에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책을 왜 내려고 하는 걸까요? 책을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의 몸값은 다르니까요. 책으로 돈을 버는 작가들은 상위 1%고요. 다른 분들은 책을 냈기 때문에 강의를 할 때 시간당 보수가 달라지고 컨설팅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업을 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감히 책을 쓸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실력을 쌓고 성과를 내서 저도 책을 써야겠다라는 꿈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책은 전자책은 아닙니다. 종이책을 말하는 거고요. 전자책은 사실 명예보다는 바로 수익화를 낼 수 있는 도구로 쓰이고 있고 진입장벽이 훨씬 낮기 때문에 시장성이 좋은 전자책을 만든다면 이것 또한 좋은 경험이자 퍼스널 브랜딩의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시작이 비루해 보일지라도 점을 찍고 선을 연결하고 컨텐츠를 쌓아가는 과정들이 나중에 복리가 되어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헛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계점이 넘을 때까지 인풋을 충분히 하신다면 아웃풋이 터져 나올 때가 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인맥,
디지털 평판도 신경을 쓰셔야 해요. 간혹가다 인스타 글을 보면 남을 깎아내리거나 평가하려고 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남을 무시하는 글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정말 불편했는데요. 남들 비하를 하면 그것들이 이제 자기에게 화살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에요. 다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디지털 평판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퍼플카웨나 이런 분들이 없으시지만요. 디지털 인맥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돕고 협업하는 비즈니스맨이 되면 좋겠습니다. 관종이 돈을 버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나를 표현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미 유튜브에서 돈을 싹쓸이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앞에 나서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아서 유튜브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는 그냥 필수구나 느꼈어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브랜딩은 자기의 정체성과 철학이 녹아든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나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알게 할 것인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누구에게나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해요. 우리들은 다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신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다만 강점이라는 것은 그런 재능을 발견하고 갈고 닦는 거라고 해요. 재능을 갈고 닦으면 강점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나의 강점들을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켜야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몸값 올리는 핵심 포인트는 인지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지도 안에는 우리의 지식과 실력과 강점 이런 것들이 기반으로 다져 있어야 해요. 거품 인기는 금방 꺼지잖아요.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실력과 강점을 쌓으면서 인지도를 넓히는 작업도 동시에 해야 해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타인들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은 언제 벌어요? 네, 돈 벌면서 해야죠. 돈이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 말했던 프로세스대로 가시면 되고요. 우린 돈 벌려고 이 강의 듣는 거니까요. 돈 이야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앞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돈을 벌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팔아야 합니다. 제품이든 서비스든 나의 시간이든 나의 재능이든 시장에서 교환 가치가 있는 것들을 교환을 해야 돼요. 이번 강의는요, 종잣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주식을 하거나 재테크 같은 거는 뺐고요. 일단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부동산 수입이 있거나 인세 수입으로 자동화시키기 전까지는 우리의 노동력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인가 팔기 전에는 일단 가치를 먼저 제공을 해주고 신뢰를 형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지갑을 열지 않아요. 우린 좋아하고 믿는 사람과 함께 가고 싶잖아요. 이런 믿음은 먼저 가치를 주면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의 지식 창업이 수익성이 되느냐는 강의를 만들기 전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SNS 콘텐츠를 올려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반응과 수요를 살펴야 하고요. 강의 다 만들고 홍보와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단계부터 홍보는 이미 시작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설문조사도 하고 재검증하고 샘플 강의로 후기와 피드백을 확보를 하고 정식 강의를 런칭을 하는 거예요. 가치를 보여주고 과정을 셋업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것과 아직 고객에게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는데 갑자기 이 상품과 서비스를 팔겠다라는 것은 결과값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언가를 팔기 전에는 SNS에 관련 컨텐츠를 올려서 수요를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 수요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서비스나 상품 판매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 기존 상품이 갖고 있는 불편을 조사를 하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만의 스토리를 입히는 거죠.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게 시작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신사임당이 검정색 티셔츠를 최근에 유튜브에서 판매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갖고 왔거든요. 신사임당이 티셔츠 판매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공유를 해볼게요. 잘 보이세요? 신사임당이 일주일 전에 이 티셔츠를 판매를 했는데 신사임당이 매일 입고 나오는 검정색 티셔츠죠. 검정색 티셔츠에 로고 하나 딱 박아가지고 29,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그냥 판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상세 페이지 저희가 물건을 팔기 전에 스토리를 한번 입혀야 된다. 스토리에 입히는 좋은 좋은 예시라서 이제 제가 갖고 왔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진을 찍어 올렸고 자기 신념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질문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신사임당이 유튜브에서 평소 많이 말을 했던 말들이에요.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특별하지 않다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저는 여러 번 들었던 건데 이런 카피라이트가 저는 좋았어요. 신사임당이 평소에 말을 했었던 거고 자기 신념이자 철학이 녹아든 상세 페이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능성을 닫아버리게 만들죠. 저는 세상을 움직이는 건 상위 1%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99%의 보통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신념을 얘기를 했죠. 저 또한 출근길 차 안에서 많은 사람을 보내는 회사원이었고 현재도 한 집안의 남편,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어필을 했어요.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작은 기회와 노력을 쌓아서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사임당이 만든 단어더라고요. 이거 찾아봤는데 이런 단어는 영단어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다. 특별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 이거네요. IM이네, IM. I am not special. 저는 평소에 너무 힘든 운동보다는 동네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 정도를 좋아합니다. 여기서부터 자기 스토리가 들어가요. 자기는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 정도를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입고 있는 사진을 여기 썼죠. 저처럼 가벼운 운동을 선호하는 사람이 입어도 건강해 보이는 옷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왜 이 티셔츠를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하죠. 건강해 보이는 옷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남들처럼 근육질 몸은 아니지만 평범한 사람이 입어도 제법 몸이 탄탄해 보이는 그런 티셔츠. 굉장히 평범한 티셔츠지만 여기에 기능적인 설명을 했어요. 자기의 평범한 사람이 입어도 탄탄해 보이는 그런 티셔츠래요. 이런 저의 바램과 생각을 담아 I am not special 머슬핏 티셔츠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티셔츠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이 상세 페이지에 여기 이렇게 자기의 생각들을 담았죠. 그런 다음에 뒤에 이렇게 자기가 입고 있는 거 일반 검정색 티셔츠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좀 짧고 근육이 조금씩 보이고 몸이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건강해 보이는 그런 티셔츠다라는 것을 자기가 실제로 입고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자도 이렇게 찍어서 만들었고 디테일한 샷 이렇게. 이게 실제로 남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해요. 신사임당이 왜 검은색 옷만 입고 다니는지는 자기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밝혔는데 어제 안나님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신사임당이 자기가 옷을 못 입기 때문에 자기는 이 한 가지 옷만 입는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이고 또 옷을 못 입기도 하지만 신사임당은 이제 실리콘밸리의 그 젊은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티셔츠 한 장만 입고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도 이런 걸 따라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팔 때 나만의 스토리를 입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예시를 갖고 와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공유를 해볼게요. 이거를 경제적 자유를 얻는 젊은 부자들은 매일 이것만은 지킨다고 해요. 우리 퍼플카우들은 이걸 꼭 지켰으면 좋겠는데요. 부정적인 언어는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개조하고 멘탈은 강력하게.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가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젊은 부자들은 한 가지 수입원에 매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버나 했더니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 파이프라인에 관한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2기 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노마드는요, 누구나 쉽고 빠르게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을 알고 가셔야 우리는 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실력과 노력이 한 짝꿍으로 버티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러면서 돈을 자동으로 벌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퍼플카우는요, 수익 파이프라인을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는 과정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레벨업하는 그런 클럽이니까요. 강의 듣고 와 좋다라고 끝내지 마시고 메모하신 것들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 나의 꿈들도 적어도 보시고 남들에게 선언도 해보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의만 듣고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시작만 해도 상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사업에 관련된 책 20권 읽기, 마케팅 서적은 50권 내서 100권 읽기, 그리고 일단 실행하기. 시작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퍼플카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100일도 안 남았더라고요. 타이탄들의 도구처럼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가는 한 해로 마무리하시고요. 우리 벨라님, 리나님, 나나이듀 강의들이 하나의 메시지로 다 연결이 됩니다. 수익화의 핵심 인재로 만드는 것이 결국 퍼스널 브랜딩까지 가야 하는 거잖아요. 남은 강의도 잘 들어주시고 실천하는 퍼플카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나님 나와주세요. 안나님 음소거 해야 돼요. 음소거. 음소거. 세나님께서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셔가지고 세나님 강의 잘 들으셨죠? 세나님이 음악까지 배경음악으로 까니까 제가 너무 또 상업적으로 보이네요. 아까 세나님께서 처음에 팔로워가 2000일 때 북리뷰 장인이라는 브랜딩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세나님을 알게 된 게 세나님이 팔로워가 2000이 조금 안 될 때, 제가 1000대일 때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 세나님께서 내세웠던 브랜딩이 뭐였냐면 삼남매 엄마의 책 읽기, 삼남매 엄마의 북리뷰 장인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하셨고
네, 저는 그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걸로 했어요. 저도 아이가 지금 둘 있거든요. 이제 내년에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근데 제 피드를 보면 아이들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 책도 없고. 처음에는 저한테도 무료 서평으로 아이들 책이 그 제안이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들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어, 습관을 만들었고 책을 안 읽던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브랜딩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가 똑같이 시작했지만 그 문장 하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게 했더니 출판사에서 협찬이 오거나 제안을 하는 책도 완전히 틀려졌어요. 세나님은 유아 서적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 뭐 유아책 시리즈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습관책이 그렇게 제안이 오더라고요. 거의 협찬 들어오는 책의 반 이상은 습관 관련된 책이었거든요. 그거 이제 저희가 막 아무렇지 않게 올리는 이걸 출판사에서 다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브랜딩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남들이 나를 보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그 세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한 문장을 만들고 인지도를 넓혀갈 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지도를 넓히는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처음에는 책만 읽었지만, 또 리뷰만 올렸지만, 이런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하게 되었고, 또 이거는 이제 제가 사부작 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 제가 지금 전자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0월 한 말쯤 되면 전자책이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전자책을 처음 쓰는 게 아니라 전자책을 제안을 했다가 거절도 2번 정도 당했고, 이제 이번에 3번째 출간을 하는 건데, 이건 제가 이제 크몽에 이제 10월 말쯤에 이제 제가 올려서 이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는 에세이집도 쓰고 싶어서, 저처럼 이제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거의 이제 인생의 그 끝인 마지막까지 갔다가 이제 제가 건강해져서 이렇게 책을 읽게 된 그런 저만의 스토리를 에세이로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브런치 작가에 도전을 했는데 제가 브런치 작가 육수생이거든요. 그렇게 저를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세이는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저는 처음부터 계속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인플루언서도 되고 싶어서 계속 지원을 해서 이제 인플루언서는 2번 만에 되었고, 그리고 제가 가진 능력은 딱히 없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그 조회수가 빵빵 터지는 그런 재미도 느끼고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를 만약에, 근데 제가 이렇게 다 계속해서 넓히는 작업은 사실 제가 했던 첫 번째 브랜딩, 이런 문장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책을 출간하고, 전자책을 쓰고, 그리고 강의를 하고, 유튜브를 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하나에만 딱 고정해서 단정 짓지 마시고 저처럼 계속해서 영역을 넓혀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판매를 인스타그램에서 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 뭐 화장품이나 먹거리나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또 농사도 엄청 크게 이제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판매해도 충분히 되는데 한 번도 저는 문구용품만 판매를 하잖아요. 그게 또 제 나름대로의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세나님이랑 팔로우 1000, 2000때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하는 것 같아도 계속 이야기를 저희 둘이 해요. 겹치지 말자. 그래서 저희가 보면 겹치지 않아요. 지금 세나님이 서평단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서평단 모집을 하는 제안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세나님이 그쪽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세나님이랑 계속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브랜드를 정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시려고 하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과제 나갑니다. 음, 음, 과제를 드릴게요. 이거 과제를 어떻게 드릴까? 저희가 마지막 강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런 판매나 이런 마케팅, 브랜딩을 많이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최대한 좀 쉽게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7강 과제는 일단 특정 타깃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제가 이제 이런 만년필을 판다. 그러면 책을 읽거나 필사를 하거나 이제 그런 문구류를 좋아하고 만년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타깃이 되겠죠. 일단 이런 타깃을 정한 다음에 그들에게 나는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어떤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러니까 만년필을 팔 때 만년필을 많이 쓰시는 만년필 마니아도 있겠지만 만년필을 이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나 이제 펜 말고 만년필 한번 써볼래. 필사하시는 분들이 다 만년필 쓰던데 나도 한번 써봐야지 하는 분들은 사실 이런 뭐 카트리지 꽂는 것부터 이거 모르는 게 엄청 많잖아요. 이런 정보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제 판매로 이어지는 거죠. 아까 신사임당님처럼. 그래서 본인의 그 인스타그램에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면 이게 이루어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실 때는 나는 특정 어떤 타깃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글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데, 이 글 위에 사진은 본인이 원하시는 사진을 쓰셔도 되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올리던 글 아래에 그냥 덧 해서 이 문장을 한 문장만 추가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캡처하시거나 링크를 복사하셔서 카페 과제 공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실 때 저랑 세나님을 꼭 태그해 주시고 해시태그는 퍼플카우 SNS 클럽 1기 이 해시태그를 꼭 달아주세요. 1기를 빠뜨리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기까지 다 해시태그를 풀로 달아주셔야 저희가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서 인스타그램에서도 과제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카페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하려고 했던 어떤 그 방향을 정하셨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 방향의 타깃은 누가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그 도움이 또 자연스럽게 판매와 수익으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리까지는 안 가셔도 되고 어떤 도움을 준다, 주는 사람이다. 이 문장만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나나에듀 강의가 끝났는데요. 사실 저는 어제 그 카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강의가 완전히 10월 19일 마지막 전체 그 Q&A까지 끝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들 많이 목말라 계시더라고요. 판매와 이런 쪽으로. 그래서 조금 더 계획했던 것보다는 빨리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그 올렸던 그 만년필 이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하면서 함께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 벨라님, 리나님 강의가 또 남았고 또 전체 Q&A가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끝나는 날까지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그 공구 진행을 하게 되면 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뭐 문구나 그다음에 식품이나 그리고 화장품이나 이렇게 함께 그 피드에 어울리는 분들을 선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 문구하기 전에 이미 그 다른 한 분은 지금 이제 곧 아마 그 다래를 판매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조바심은 내지 마시고 이제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들어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나나에듀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